네, 반갑습니다. 3월 4주차 3월 22일 화요일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 방송. 제가 좀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요번까지는 이제 요번 주 중에는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고, 오늘은 녹화 편집본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지난 이제 제공해드린 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3월 정확히는 3주차, 2주차 말에서 3주차 초를 기점으로 그간의 주요한 금융상품들을 하방으로 밀어왔었던 하방 변동성이 약세로 전환되게 되고 상방 변동성이 다시 강화되는 그런 조건에 들어왔다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그 뒤의 이야기, 이 진척도 현재 3월 4주차에 미국은 이제 3월 21일 3월 4주차 첫 거래일이 진행되게 됐는데 요 진척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포지션 변화 진척도를 살펴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본 내용을 보게 되면 3월 3주차서부터 그간에 2022년 들어서 폭락 현상을 진행해 오던 나스닥도 상승세가 강화되면서 노란 박스로 들어오게 되고 미국의 대형주도 이와 같이 2022년 들어서 그간의 조정세가 노란 박스 상위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되게 되고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표본이 가장 큰 뉴욕 종합도 노란 박스 하한 수준에서 다시 상한 수준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다 같이 진행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보게 되면 여기 녹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상방 변동성이고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하방 변동성이죠. 글로벌 금융시장은 특정 기간의 주도 변동성이 상방 변동성일 경우에 그 다음에는 상방 변동성이 약화되고 주도 변동성이 하방 변동성이 되고 그 다음은 다시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조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9월서부터 하방 변동성도 동시에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주도 변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또는 주도 변동성이 두 개가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증폭되는 조건이 진행되어져 왔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다가 여기 돋보기 표지에다가 뭐 메커니즘으로 나오는 영상 자료와 사계절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영상 자료 두 가지 정도는 좀 봐주세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으로 조망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뚜렷한 사계절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고 2020년 기간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망한다, 경제대공황이 조만간 다가오게 된다, 주요 언론들은 외쳐댔지만 저희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인과 분석을 보게 되면 우리는 봄의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대공황, 즉 글로벌 경제의 겨울의 장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고 2021년에는 봄의 말기에서 여름의 장세로 진입되는 조건에 들어와 있다. 이에 따라서 계절 변화에 따른 변동성 증폭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말했었던 변동성 증폭 현상. 상방 변동성에도 돈이 들어가고 동시에 하방 변동성에도 돈이 들어가는 현상이 진행되어 왔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2년 들어왔고 3월 주요한 금융상품의 선물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하방 변동성이 이와 같이 과열 상태에서 더 과열되는 단기적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즉 그간의 시장을 눌러왔었던 하방 변동성에 대한 수익 실현이 진행되게 됐죠. 이 기간에 상방 변동성에 유입되는 자금은 빠져나오게는 됐지만 이 수익 실현이 끝났죠.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고 하방 변동성이 약화되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여전히 상방과 하방에 자금이 일정 수준 넘게 동시에 유입되고 있는 기조. 왜냐?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진입하고 있고 여름의 장세에 점점점 가까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절 변화에 따른 과도기가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들어서 하방 변동성이 강화가 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방 변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옵션 지표를 보게 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게 되면 옵션 지수는 파란 선을 향해 다가가게 되고, 반대로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게 되면 빨간 선을 향해 다가가게 돼요. 여기 2020년 03월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웠었던 그 시기에 이와 같이 글로벌 옵션 지수,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방 변동성이 격화가 되게 되면서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죠. 근데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2022년 1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옵션 지수가 파란 선에 가장 근접한 3월 2일에 처음으로 가장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당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미국의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게 된다면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미달러 유동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개선세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약세장 조건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 격화된다. 그리고 2월 달에 다가오게 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이 개입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게 된다. 또는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여러 원재료를 만들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나오게 되는데 두 곳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 부분의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미국의 고물가 현상을 더 부채질하게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실물 경제 개선세가 나빠지게 된다. 그런 뉴스 재료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강화가 되면서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설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어디에 와 있다? 어저께 기준으로 다시 붉은색 가까이 와 있죠. 지우고 다시 보게 되게 되면 2020년 3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옵션 지수는 파란 선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왜냐? 미국은 2020년 03월부터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단기에 매우 빠르게 실물 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특히 실물 경제가 악화되게 되면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같은 달러의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가 2020년 3분기부터 침체 현상이 종료되게 됐죠. 즉 미국의 실물 경제 개선세가 강화되게 되는 그 기점이 2020년 3분기였어요. 이때서부터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그러한 것도 우리는 그간의 공개방송을 통해서 진척도 살펴왔었죠.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강화됐다는 말은 미국의 정책이 설정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방향성이 상방이다.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된다. 근데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갈 정도로 무리하게 하방 변동성을 만들게 되게 되면 이 포지션이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다른 투자 조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게 되고 강제 청산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무리한 수준으로 다시 말하면 파란 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하방 변동성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감히 그 누구도 만들어 오지를 못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던 말던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던 말던 상방의 방향성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방 변동성을 격화시키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현재는 빨간 선에 가까이 와 있다. 알 수 있죠? 2020년 상반기부터 수년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바 방향성이 상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하방으로 격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는 공포심리로 인버스 지수를 매수할 때가 아닌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최적의 바겐세일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수년간 외쳐오고 여러 경제지표의 진척도로 계속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와 같이 그 동안에 하방 변동성이 격화되는 현상이 종료되게 되니 다시 방향성의 상방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S&P 500 지수의 수명 주기를 보게 되면 녹색 선으로 나타나는데 수명 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우리 수명 주기라는 것은 반도체의 기술 수명 주기가 짧아지게 된다. 핸드폰의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지게 된다. 이미 많이 들어왔었던 내용이에요.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분석론인데 이것을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과 금융 부분에 접목한 how to apply 이것이 바로 저희의 지적재산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제 지표도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세태기까지의 상승세가 진행되게 되고, 세태기의 이름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라는 게 진행이 되게 돼요. 그 이후에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1차 상승세가 진행되게 됐고, S&P 500은 1990년 말에 1차 상승세가 종료됐죠. 이후에 일정 기간 휴지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투자 호경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 상승세가 강화되어져 왔고, 2020년에는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다시 가속될 정도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평균 속도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 들어오게 되면서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역사적 평균 속도까지 내려와 있던 중이죠. 2차 상승생애 중에 이와 같이 경유지까지 내려오는 현상은 공포의 시기가 아닌 최적의 상승세가 더 강화되기 전 저렴하게 탑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시기였어요. 그게 언제부터? 2022년 초부터 3월 3주차까지 진행되었던 일이죠.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진입을 못하냐? 가격 차트에 보조선 또는 허가가 되지 못할 그림 실력으로 기술적 분석을 어설프게 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뉴스 내용을 철저하게 전공서적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아까 봤었던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실물경제 개선세가 악화되게 되니 금융시장은 약세장 이로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이 발생되게 됐으니 에너지 부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물가 제어가 힘들어지게 되고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더욱 격하게 올리게 되게 되면 실물경제 개선세가 나빠지게 되게 되고 유동성이 더 급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금융시장은 역시나 약세 조건이구나. 그것을 철석같이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 내용,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제공해 왔었죠. 절호의 찬스 기간 이후에 다시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던 중이고, 그리고 나스닥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나스닥은 1차 상승생애 이후에 휴지기 조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공유해 왔고, 2022년 들어와서 나스닥의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는 1차 상승생애 후 휴지기 기간이 폭락 현상으로 단축되게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내려왔죠. 즉 얘도 다시 상승세가 강화되게 되면서 2차 상승세가 진행될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코스피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코스피와 미국의 미 달러 가치를 상대 강도로 나타나게 됐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상대 강도는 윤회 과정이 종료가 되게 됐고 2020년 들어왔고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1차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휴지기가 진행되게 되면서 코스피의 약세 조건이 들어와 있던 중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얘가 여기 태동기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 1차 상승생애 이후 태동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게 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가 미 달러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요한 상품들보다 약세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는데, 지금은 다시 일정 기간 코스피가 상승세가 강화되는 조건에 들어와 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지기가 종료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무엇이냐면 지금 코스피는 휴지기 기간 내에 반등 조건에 들어와 있어요. 아까 봤었던 S&P 500 같이 2차 상승생애 중에서 조정이 나왔다 다시 2차 상승생애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1차 상승생애 이후 지금 휴지기 조건 중에 반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언제 2차 상승생애를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코스피라는 것은 2017년 넘어서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인 2019년까지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됐고, 같은 기간에 대한민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게 되는 수출, 무역 수지 또는 외국인 직접 투자 등등이 다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세가 진행이 됐죠. 즉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국가의 경제 방향성에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돼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 주요 경제지표의 방향성이 하락세였고, 이에 코스피의 하락세가 진행되어져 왔죠. 그러면 정책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2017년 이래 그 정책이 안 변경되고 있는 중이에요. 2022년 5월 이후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 이전 정권이 주요한 정책들에 대한 세금 투입 정책을 운영을 설정을 다 해놓고 나가게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락세를 만들었었던 게 쉽사리 전환되지 못한다. 2020년도서부터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진행되고 주요한 대한민국 경제지표 개선세가 나타난 것은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간의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했죠. 무슨 말이냐면 실물경제의 물물교환의 매개체가 환율이죠. 정확히 말하면 미 달러예요. 물물교환을 하는 매개체가 존재를 해야지 되고, 대한민국은 미 달러에 연동된 원화 환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실물경제의 물물교환의 매개체의 가치가 막 급하게 변하게 되게 되면 물물교환이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은행, 대한민국에는 한국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앙은행이 설립된 출발점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2020년도부터 미달러 유동성이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격하게 증가되게 되게 되면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인데 달러가 늘어나네,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원화 유동성을 늘릴 수뿐이 없게 됐고, 이에 따라서 원화 유동성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서 코스피를 비롯한 주요한 경제지표는 2017년 이후의 침체세가 드디어 2020년을 넘으면서부터 이전 수준과 동등 수준까지 현재 개선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글로벌 경제 위기 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책에 의해서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겪었고, 2020년부터 진행된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에 덕으로 이전 수준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데까지는, 목전까지는 와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게 되면 2022년 05에서부터 적용되게 된다면 적어도 6개월 뒤인 2022년 4분기 정도가 넘어야지 새로운 정책이 설정한 경제의 방향성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주요한 경제지표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코스피가 연동되게 되죠.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방 변동성 조건에 연동돼서 상승세가 강화될 것이지만 이것이 휴지기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역시 매력적인 것은 미국이다. 양도세를 내면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것은 미국이다. 양도세를 걱정하지 말자. 많이 벌고 세금 내는 것과 벌지도 못하고 양도세 안 내는 것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선택지는 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자는 것을 우리는 2018년 06월 저희가 처음 진행한 공개방송 그 시점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양도세를 내면도 불구하고 미국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2022년 3월 22일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